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에서 북한과의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침묵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주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짧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What's been the response from North Korea to your idea of talks? Are you going to North Korea soon, Mr. Began? 네, 이렇게 북한의 답변을 끝내 듣지 못하고 네, 비건 예. 대표가 떠났습니다. 이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이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요. 북한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당초 예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갔다는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연말 시한 주장을 의식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일종의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메시지에는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시한은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 해서 대화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메시지를 던지면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비건이 했던 거는 미국의 그 어떤 초강대국으로서 대화는 해보겠지만 네. 우리가 양보적인 태도를 갖고 나갈 수는 없다. 네. 대화를 원하면 먼저 제안해라. 뭐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연락하는지 방법을 알 텐데 네.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해. 그럼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해도 그만이다는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속내는 하고 싶지만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그렇게 대화합시다 계속 그렇게 추근대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비건의 이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미국이 양보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양보를 안 하면 그러면 도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대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고 이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대화하는 모양새는 갖춰준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뭐 중국에도 본래 가려고 노력을 처음에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일정이 확정 안 돼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중국까지 간 거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 간 거는 아무래도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북한의 제재를 뭐 비핵화도 안 했는데 좀 풀어주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된다. 잘못하다가 다 북한에게 지금 압박해왔던 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추가 제재에 동참해달라. 이것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대화 제의는 했지만 뭐 양보와는 담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경고가 조금 담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화적으로 담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날이다. 이 얘기는 즉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이 이 사실상 마지막 접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응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23일, 4일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제재 결의안의 그런 변경 내용을 제출했지만 네. 그게 이제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전체를 다 이제 미국 측이 수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로운 길, 요즘 말하는 항일 유격대식으로 해서 힘든 상황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워낙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해서 기대치를 높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80도 달리해서 옛날에 이제 과거의 고난의 행군 시대와 같은 식으로 가는 것은 뭐 불가피하면 가야 되겠지만은 네.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언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고 그리고 또 한국이 나서고 거기에 미국이 이제 마지못해서 일부 좀 조건부식으로 이제 완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서 이제 버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답이 없었다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까지 그 강경한 성명을 자주 냈었는데 제가 12월 초에만 좀 세어봤더니 14일 동안 7번을 냈어요. 이틀에 한 번꼴이거든요. 근데 그 성명마저 딱 끊겼습니다. 이거는 왜 좀 불안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조바심을 내듯이 마치 이제 자기들 수령이 이달 말까지 예. 시한을 줬는데 미국이 별 변화가 없으니까 네, 너 정말 후회할 거다. 네. 우리 말 빈말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는. 그래서 거꾸로 초조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미국의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논평을 내놓고 네. 또 비난하고 또 막 다그치고 네. 그거는 오히려 속내가 초조하다는 걸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오늘이라도 이제 뭐 회의가 된다는 건데 이제 회의로 들어가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저는 뭐 도발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우려하는 안보에는 한 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도발한다라고 생각하고 빈틈없이 태세는 갖춰놔야 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별 도발 안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북한의 수령인데 네. 이 사람이 4월 달에 북한의 국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시간을 주겠다 그랬는데 네. 연말이 안 됐는데 도발하면은 이거 김정은 자기 말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일이 지나야지 행동이 그렇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년사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조금씩 긴장을 고조시키더라도 그때 고조시키지.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방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말이 워낙 이게 많이 통용되니까 네. 비유해서 한 얘기지.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때 만약 쏜다 그러면 북한이 이걸 뒷감당을 못해요. 연말까지 시간 준다더니 6일이나 남았는데 왜 쐈냐. 이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도 엄청 체근당하니까 적어도 김정은이 직접 한 얘기는 적어도 북한은 지키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저는 뭐 큰일은 없을 거다. 또 뭐 박정천도 뭐 연말까지 조용히 지내려면 말을 네. 고분고분해야 될 것이다. 또 우리는 네. 대화나 최악의 사태 다 대비돼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를 계속 암시해 온 거죠. 대화의 여지를 좀 열어두는 듯한 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의 요구 사항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또 첨단 장비의 이 한반도 반입을 금지하라. 또 세 번째가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미 연합 훈련 정도 좀 유연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요. 비건과 만났다 하더라도 과연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하고요. 비건 대표가 이런 의미에서 미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자신이 한 발언은 유효하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던졌거든요. 이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접근법하고 미국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지금 최근에 보면 비건이 이제 단계적 접근을 해서 이제 유연한 방법을 쓴다라는 거 있는데 그 포인트는 비핵화에 있어서의 단계적 접근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그게 아니고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단계적인 거. 그러니까 즉 이제 북미 관계 개선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란 말이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그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제 100%의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 그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 하에서 이제 정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밀어붙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은 조금 밀어보면 혹시 또 양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은 지금 보면 미 하원에서 지금 탄핵 결의안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렵고 이제 비건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이제 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데드라인이 없단 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거니까 데드라인 설정해서 이 대화의 판을 깨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호소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등극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성격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분석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변화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경제적인 강국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런 목표 달성에 대해서 너무 급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묘하게 이제 탄핵 국면에 접어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숨을 이제 고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앞으로 2년, 3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북한이 기대치를 낮추고 무언가 이제 미국 측의 그런 그 행동의 여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게 하는 것보다는. 네. 미국에서는 좀 기다려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그렇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YTN 통일외교 안보부가 다 비상대기 상태예요. 혹시라도 ICBM이나 뭐 그에 준하는 강경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아까 그 위원님께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거든요. 네. ICBM을 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ICBM 하려면 일단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대화를 하지 않고 적대지 정책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ICBM을 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연 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준비는 이제 국방과학원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는 거니까 국방과학원은 이거는 이제 무력과 관련된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ICBM 쏠 준비는 돼 있는데 네. 쏠려면 이제 뭔가 계기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이 계속 대화를 하자 그랬으니까 ICBM을 이제 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계속 ICBM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엔진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으로 식으로는 할 수는 보여줄 있겠죠. 것이다. 예. 근데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자 간의 대화를 더 해라. 그리고 네. 또 단계적인 해법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문제도 이야기하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의 양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지금 그 북한 노동자들의 지금 이제 강제 귀국이 지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그거는 뭐 이제 저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있으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이제 대내적으로 선전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지금 방송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결과물이 나오면 대내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내년 1년은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걸 조금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희망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도 네. 좀 잠시 네.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시나요? 전원회의는 사실 그 김정은이 결정한 거를 이제 추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북한 최고 인사 한 300명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기 책임을 이제 완화시키려는 집단 책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정은 결국 김정은이 내리죠. 근데 그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거는 거의 저는 윤곽이 나왔다고 보는데 미국과의 대화를 더 연연해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그 모라토리움을 지난 그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애되지 않으셔도 좋다는 거를 당 수령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폐지한다. 또 북미 대화를 중단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연말까지는 김정은이지 않은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수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함축하는 것이 핵실험을 해도 좋고 장거리 미사일 쏴도 좋고 미국과의 대화에 안 해도 우리는 수령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하지 않을까 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김정은이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그냥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도 뭐 그 경영하는데 보면은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가 결정하면은 그 하나하나 그 위원들은 위원회 이름으로 했다 그래서 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하여튼 북한에서는 이게 뭐 당 수령이 있고 정치국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을 더 외연을 넓힌 게 이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인데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제일 크죠. 네. 그러나 전당대회는 수령 한 사람이 결정한 거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다 붕괴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개최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의가 아주 굳건하다. 단지 김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린 총체적으로 총력적으로 미국에 대항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까지도 수령의 지침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도 신년사 통해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미묘한 시기인데요. 중국의 역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우선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북 공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中美双方也就分阶段同步走，并行推进半岛无核化和构建和平机制，交换了意见。 네, 단계적 병행 추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국의 단계적 병행 추진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편을 들어주는 건데 제재 해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미국과 이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교환했다는 거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교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말하는 단계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평화 체제 문제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북한도 지금 보면 적대지 정책이 폐기되지 않으면 비핵화라는 것은 협상 테이블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게 단계적인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단계적인 것은 이제 일단 모든 것을 이제 동시 병행적으로 가자.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거는 또 뭐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접근법은 어떻게 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그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 했는데 그건 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이제 여전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제재 대상에서 면제한다. 또 북한의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 이거는 뭐 북한의 주력 산업을 고려한 것일 거고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폐지하는 게 내일이에요. 날짜상으로 22일인데 이거를 폐지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냈는데 중요한 건요. 미국,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권이 높은 미국이 사실 찬성할 리가 없는 그런 안건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안을 제의를 했을까요? 안 될 걸 알면서도요? 이건 저 뭐 신의 한 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드디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건이 돌아다녔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다라고 북한이 보기 어려운 이 핵 협상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화하자는 거지 태도 변화를 요구했는데 대화만 하자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없는데 대화를 나오겠습니까? 네. 북한이?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미소 작전을 하면서 자기들의 실리도 챙기는 그리고 미국을 압박하는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이제까지는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것은 결국은 추가 도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 네. 제재를 너무나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재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기 직전이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오히려 조금 풀어줌으로써 대화를 다시 하고 조금 더 풀어주고 비핵화로 가라. 그런 건데 저는 상당히 명분도 있고 미국에게는 일침을 주는 건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도 바라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거 하게 해주자.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동북 삼성이나 그 블라디보스톡 같은 연해주 거기는 북한 노동자 없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예요. 네. 굉장히 그 북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네. 그 임금도 너무너무 싸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너무나 지금 싫은 거죠. 돌려보내기가.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에게는
이제 해산물과 섬유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안보리 제재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풀어주자. 그런 내용이고 뭐 동상 수출도 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일방주의로 가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이제까지와 달리 결의안으로 낸 거죠. 근데 네. 통과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그 네. 거부하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까지 말로만 했는데 결의안까지 냈으니까 안보리 결의안을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압박이에요, 이게. 네. 그게 무서운 거죠. 이를테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강행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안보리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들을 제재한 경우가 없어요. 뭐 사실상 내일이 송환 날짜긴 하지만 안 지킨다 하더라도 제재할 안 돌려, 방법이 만약 없죠.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돌려보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예. 물론 미국은 국내법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유엔 자체가 뭐 안보리 결의안 왜 안 지키냐라고 해서 그 나라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강도 압박을 미국한테 넣은 것이다.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데 너네가 만약 크리스마스나 연말까지 장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면 추가 제재에 경청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제발 연말까지 도발하지 마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는 크리스마스나 연말까지는 북한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도 겨냥하고 미국도 네. 겨냥해서 동시에 어떤 신의 한 네, 수를 저는 그렇게 뒀다 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간 관계상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중국에서 만납니다. 이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외교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그 정상회담까지 일단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슈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거는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해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질서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취하는 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거기에 순응을 해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중국이 보면 미국과 이제 대등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그런 전략적인 그런 동맹 관계,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해서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대안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이렇게 이제 강한 입장을 보이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그 평가와 그다음 입장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메신저 역할을 좀 나설 수 있을까요? 메신저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전반적인 판의 어떤 형국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역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번에 그 육자 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자 회담이라는 게 여러 평가는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 문제 동북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주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교착 상황이 있으니까 육자 회담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일단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쪽으로 좀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중국이 개입이 본격화되면은 해결 주체가 기존의 북미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미 3자 구도로 번지고 또 남북미 중 4자 여기에다가 일본과 러시아까지 다시 6자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남과 북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참 그 대목지 않은 태도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150위권대의 불량 국가, 인권 탄압 국가, 그리고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이런 지도자를 고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초강대국 지도자하고 면담을 주선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북미 협상 잘해보라 그랬더니
미국하고 북한이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럼 미국하고 북한이 책임이지. 그걸 우리 정부가 뭐 잘못했다 이러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한테 좀 강하게 만약에 연말까지 도발한다든지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핵과 미사일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걸 하면 남북 관계도 한동안은 우리도 용이 없다 이렇게 딱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번에 23일 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진짜 중요한데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평양을 갔으면 당연히 서울도 와야 되는데 이게 사드 때문에 못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드 문제로 우리가 중국한테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미국이 그걸 막아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더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가담해라. 또 뭐 방위비 분담금은 뭐 차치하고 그 중거리 미사일 그 소련하고 러시아 체결한 거를 이제 깼잖아요, 최근에. 네. 그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는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배치 안 할 테니까 네. 사드 문제는 요번으로 종결짓고 더 이상 한중 관계를 그 비우호적으로 가지 말고 깨끗하게 좋은 관계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한미일 동맹 맺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초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오게도 하고 지금 연말까지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도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생각이 똑같거든요. 네. 이 연말까지를 잘 넘기고 내년에 북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미국한테 맡겨놨더니 북미 협상이 전혀 성과가 없다. 따라서 육자회담을 하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러는 거거든요. 이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그냥 거칠애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격차가 500배입니다. 500배. 네.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하고 진짜로 핵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거는 그냥 풀어주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11개인데 지난번에 5개를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5개는 아니더라도 뒤에서 2개 정도는 풀어주고 비핵화 1단계로 가자. 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냥 먼저 해라. 뭐 너네 하는 걸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김정은은 2년 동안 결산을 해보고 지금 트럼프한테 속았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계속 그냥 비건 같은 그런 그 실무협상자 보내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회담하고 싶으면 얘기해 좀 해.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제3자 인연하지 말고 북한한테도 당사자로 핵실험하지 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미국한테도 좀 더 전향적으로 회담해라. 그리고 중국한테도 적절한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본연의 운전자로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어제 좀 완화를 했어요. 한일 정상 만남이 15개월 만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하고요. 근데 이미 일본이 그 포토 레지스트 하나는 이제 풀겠다고 하는데 그건 3개 해놓고 하나를 자기네들이 갑행세하는 겁니다. 이것도 3개를 한꺼번에 풀었으면 혹시 모르지만 하나 풀어놓고 나머지 2개도 한국이 적절하게 하면 또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번에 아베 총리와의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이런 걸로 만족해야지 너무 우리가 아직도 쥐소미아 이거는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카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백색 국가를 원상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